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묘한 끼냥이네 끼집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반려동물을 한 마리 이상 키우고 계신 반려인분들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이런 뉴스 한번 보셨나요? 정부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효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 따른 반발 심리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세상에 이런 세금이 있었나 하고 좀 쇼킹하기도 했었는데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칠이 뭐야 얘들 어디 갔어? 뭐 어디 숨은 거야 얘네? 보시다시피 저는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모시고 있는 고양이가 무려 9마리나 있고 이 법이 시행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사람 중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게 되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도대체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마지막으로 저의 생각까지 해서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야옹! 반려동물 보유세 이건 한마디로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걷겠다라는 건데 2020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부과해서 동물복지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 세금을 걷게 되면 동물보호센터나 훈련소나 교육기관 등 전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거라는데 지금부터 당장 할 거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검토 중인데 얘기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 언젠가는 하겠다 이런 거 같은데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는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서라고 해요. 아니 우리 돈으로 알아서 우리가 키우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각종 사고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개물림 사고와 동물 유기인데 개물림 사고는 매해 늘어나고 있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비용은 2018년에는 200억 원, 2022년은 300억 원 정도로 무려 50%나 늘어났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건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 다음으로 세금을 걷는 두 번째 이유는 개 식용 금지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예상한 예산 편성을 한번 살펴보니 개 농장 폐업 이행 촉진금이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토탈 1,095억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개 농장이 1,500여 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46만 6천여 마리의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 개 한 마리에 60만 원, 적게는 22만 5천 원 정도 농장주에게 보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식용개 유통 상인과 식당분들에게 재취업을 위해 수당을 지원하고 보신탕 대신 음식 메뉴를 바꿀 경우에는 식당 메뉴판과 간판 교체 비용 지원 그리고 농장주들에게 보상을 한 다음에 개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비용 등 이런 곳에 막대한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 식용 농장을 폐업하는데 왜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좀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개 농장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제대로 된 여건을 가진 주인에게 입양이 됨으로써 동물복지의 연장선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건 개 농장이 사라지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입양을 잔뜩 시켜놓고 세금을 더 거두려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엔 2027년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동물 복지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 왠지 반려동물 보유세는 언젠가는 그래도 거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미 걷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모습일지 저는 이것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는 현재 OECD 38개 국가 중 17개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쪽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이 있는 북미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특이한 점을 하나 찾았는데 주로 강아지나 개한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어요. 세금을 얼마 정도 내냐면 반려동물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 개 한 마리당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16만 원 정도 되고, 맹견이나 마리수가 많다면 세율이 높아져서 26만 원 정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17만 원 정도 낸다고 해요. 1년 평균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 낸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작은 소형견을 키우더라도 등록 수수료와 책임보험이 무조건 필수여서 이 부분만 해도 한 달에 최소 20-30만 원은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양이를 키우는 가족이 많거나 강아지를 키워도 한 마리만 키우게 되는 그런 문화적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어떻게 되냐? 고양이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기는 한데요. 바로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되고, 캐나다가 조금 비싼 편인데 캐나다는 연간 $50,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강아지에 비해 고양이가 내는 세금이 적고 대부분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강아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해외 사례는 여기까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또 요거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은, 첫 번째,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당연히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 두 번째, 동물 유기와 동물복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보호소와 보호소 운영비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반려동물 편의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 다섯 번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책임감 있게 기를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여러 마리 무분별하게 키워지는 환경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거는 애니멀 호더, 펫샵, 번식장 등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시설이나 환경오염 처리 등 쾌적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찬성 쪽에는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그와 반대인 반대쪽 분들의 의견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이미 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 동물 등록을 꺼려해서 세금 징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혼자 동물 키우시는 노인분들이나 취약계층에겐 부담스러울 수 있다. 네 번째, 반려동물 복지와 혜택이 이미 적은데 세금부터 걷는다는 게 의문이다. 다섯 번째, 세금을 과연 투명하게 사용할지 의심이 된다. 여섯 번째,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혜택은 없는데 세금만 내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성이신가요? 반대이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세금을 내라 하면 당연히 법이니까 당연히 내야겠죠? 근데 세금을 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개선하고 손봐야 될 부분들은 고친 다음에 세금을 걷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선 동물을 재산, 물건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법과 인식 때문에 동물보호법이 진짜 너무너무 쓰레기거든요. 최근에서야 징역형 같은 이런 실형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고양이를 9개월 동안 76마리를 살해한 사람도 고작 실형이 1년 2개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 7년 징역형, 그리고 프랑스는 최대 5년 징역형에 벌금 1억 원, 뉴질랜드는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 6천만 원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로 신고해도 주인이 금방 풀려나기도 하고, 그 동물을 구조하려고 하면 학대자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거는 먼저 진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옹! 해외 반려동물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선진국인 독일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상업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 3,300만 원, 징역 3년형, 이렇게 처벌 강도가 엄청 세다고 해요. 노르웨이는 반려동물 학대를 신고하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 호주, 스웨덴 등 그 밖의 나라에서는 반려견 산책법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동물이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으면 주인의 허락 없이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지 구조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은 진짜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해외는 반려동물을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게끔 법이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법이 강화되어서 처벌 수위를 좀 높이고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먼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금을 거둘 때 그래야 타당한 명분과 반발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시행을 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 다음에 세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동물보호법이 먼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키우던 반려동물의 등록칩을 제거한 다음에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버리는 일이 무조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동물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세금을 걷기 전에 반려동물 보호법을 먼저 강화시키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좋은 사회적 분위기와 긍정적인 인식을 먼저 심어준 다음 해외처럼 중성화하면 세금을 감면시켜준다던가 노인분들 같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공제를 해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야옹! 제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지금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추가 설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보충해야 되는 내용이 더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나저나 지금 키우고 있는 9마리들을 더 열심히 키우려면 일을 더 뼈 빠지게 해야겠네요. 아무튼 이번에 집사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집사의 넋두리는 여기서 마치면서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야옹!